50회차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실무 풀이를 진행을 할 거니까 저희 이제 왼쪽에 메뉴에 회계 탭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먼저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제목 한번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우리 회사를 수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회사 행복한 산행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 수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복한 산행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아, 사업장을 이전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죠? 보고 하나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여기에 있는 자 클릭하시고 F2를 누르면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요. 강남구 강남대로 띄고 252 엔터. 그래서 이 주소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요걸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주소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하시게 되면 밑에 사업장 세무서까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사업장 세무서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세무서장 왼쪽에 있는 이름과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맞으니 요렇게만 수정하시면 맞았다라고 채점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인데 지금 메뉴는 네 번째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를 위하여 직원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대여금과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문제 이게 핵심이죠. 126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126번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으로 수정해서 등록하고 밑에 이제 적요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찾으실 때는 가운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찾기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126 숫자를 찾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ESC를 누르고 꺼주시고 자,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면 해당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엔터 그리고 여기는 일반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 클릭 또는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1 엔터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띄고 현금 띄고 지급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대체적요도 마찬가지로 1 엔터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보통예금 지급 자, 이렇게 저처럼 만약에 틀리셨다면 클릭하고 앞에를 다시 생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오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문제는 오타만 생기지 않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맞네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우리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런 거래처들을 입력하는 문제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랑 조금 차이점은 그 더블 클릭해서 이동해야 하는 계정 과목, 즉 차입금과 어음 등의 계정 과목은 지금 보시면 우리 단기 차입금 얘는 이 오른쪽에 선택을 할 수가 없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다른 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을 한 번 더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F2를 누르면 거래처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후정 엔터 후정 등산 1200 그리고 F2 여산 캠핑 금액은 1000 마지막으로 호수 야영 금액은 13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입력이 끝나셨다면 여기 차익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클릭하니 오른쪽이 회색으로 음영이 칠해졌어요. 이 말은 오른쪽을 클릭해서 거래처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한다.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이제 기억하기 어렵다면 우리 여기 밑에 보면 메시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멘트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2 누르고 KB 기업은행 이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기업. 그리고 만기일자는 문제의 비고란에 만기일자 이렇게 나와 있죠. 2021 1031.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번호는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금액란에는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세부 내용도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이제 상환 조건이죠. 상환 조건은 일시라고 나와 있으니 일시라고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거래처명을 보면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고, 혹시 다른 거라면 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체 구자에 대한 내용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넘어가고, 이자 지급 방식이 후급, 일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후급, 일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게 요 날짜, 차입일자죠. 차입일자가 2020-1101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동한 화면은 X를 누르면 다시 밖으로 나가지실 거고, 이 오른쪽 아까는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이동해서 입력한 창의 내용이 요약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시면 잘 되신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그 다음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 날짜를 치고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시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자료 설명, 우리 증빙을 너무 먼저 보면 너무 방대해서 뭘 먼저 봐야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 설명 평가 문제 먼저 볼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구만 봐도 사실 분계를 어떻게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상품 샀네, 차변에 상품, 외상으로 샀다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계정 과목을 통해 분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찾고 분계에 필요한 각종 세부 내역들, 금액이나 거래처 등은 위에 있는 증빙을 통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날짜를 찾아야 되니까 위에 증빙에서 거래일자 10월 6일이죠. 자, 10월 6일 치고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입력하셔야 되는 게 차변의 상품 그리고 금액, 이제 금액을 위해서 보셔야 되겠죠.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수연가죽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연 엔터 치면 요것밖에 포함된 거래처가 없으면 딱 요걸로 입력이 됩니다. 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은 지금 자료 설명에 보시면 매출거래처 무지스포츠의 개업 축하를 위해 화분을 구입했다. 자, 거래처를 위해서 뭔가 지출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이 접대비, 즉 상품 외적인 일반적인 상거래 외 지출이 외상으로 발생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지금 이 화분을 구매한 우주플라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분계를 하신 다음에 날짜를 이동해서 분계를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작성일자 10월 7일 이렇게 들어가셔서 차변에
접대비. 자, 접대비는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의 금액 3만원. 여기 3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인데 거래처 우주플라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3만원 엔터 이렇게 눌러주셔서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자료 설명 먼저 보기로 했죠.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 이번에는 상품 사고 카드로 결제를 했나 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 샀으니 차변에 상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상품 사고 카드 결제하면 외상매입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래처는 우리가 지금 이 등산 스틱을 여기 보시면 왕포나 등산에서 사긴 했지만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를 거래처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지금 왼쪽에 증빙에서 10월 13일 이렇게 나와 있죠. 10월 13일. 그리고 차변에 상품 금액은 어디 보자. 26만 4천원. 16만 4천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우리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카드로 결제했어도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외상매입금이라고 쓰고, 이 외상매입금 카드 결제한 거니까 거래처를 카드사로 적어줘야 되는구나.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어음이 나왔네요. 자, 지금 이 문제 자료 설명을 먼저 보시면 10월 20일. 자, 10월 20일 가셔서 7월 1일에 매출처 구술상사에 수취한 어음이 거래처가 파산해서 대손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손 처리가 났다는 거는 더 이상 이 어음에 대한 돈 받기로 한 거를 못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 이 어음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됐으니, 즉 대손이 확정이 되었으니 어음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장부에서. 그러면 받을 땐 차변에 받으러음, 그리고 이거를 지울 땐 대변에 받으러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구술상사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게 1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손이 확정이 났을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 걸 이제 반대편에 써서 없애주고, 즉 상계 처리해 주시고, 부족한 잔액, 대손 충당금에 만약에 부족한 잔액이 있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추가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 요 이론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현 시점 10월 20일 시점으로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계를 임의적으로 입력했다가 하면 그 금액이 틀릴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하냐? 우리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여기다가 날짜를 치면 조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10월 20일 대손 처리해야 되는 날짜가 10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 이렇게 치고, 지금 문제에서 이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그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잔액이 지금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러면 이 4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대손이 확정된 건 300만 원이니 일단 40만 원을 차변에 적어서 상계 처리 감소시켜 주시고, 나머지 금액 26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요거 이 금액 찾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금액을 찾았으니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여기에서 입력해 주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대변 먼저 적어 볼게요. 받을 어음 거래처는 구슬 상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 받으러움에 대한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검색을 해보시면 자, 대손
대손 이렇게 대손 충당금 금액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바드럼 코드의 플러스 1번 즉 111번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입력하실 때 여기다 숫자만 111 이렇게 입력하셔도 입력이 좀 간편하게 되겠죠.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하는 계정 자산 계정의 플러스 1번이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금액은 40만 원 있었으니까 40만 원만 먼저 없애준 다음 상계 처리하신 다음 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26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인터넷 요금 고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현혹되지 않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먼저 보셔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자료 1은 10월분 인터넷 요금 고지서이다. 10월치라고 하네요. 자, 인터넷 요금은 납기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다. 그러면 이 납기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니 우리는 돈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하니까 국민은행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요금 낸 건 우리가 어떤 걸로 계정 과목 처리하시나요? 그렇죠. 통신비 이렇게 처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지금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제 입력하는 날짜 11월 5일 11월 10일 5 엔터 이렇게 들어가셔서 차변의 통신비 그리고 800번대 처리하시고 금액은 7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신 다음에 국민은행은 여기 보면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7만 원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6번. 우리 자료 설명 보면 서경빌딩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과 임차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우리 월세를 준 거죠. 자, 보통예금에서 줬다고 하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실 거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 보증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신다? 임차 보증금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임차 보증금 그리고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밑에 이제 임차 보증금뿐만 아니라 임차료도 같이 줬으니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11월 10일 보통예금 먼저 쓰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지금 총 요렇게 보면 1,050만 원 줬죠. 이렇게 입력하고 자,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서경빌딩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자,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800번대로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FAT 시험에서는 어음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작업이 하나가 더 늘어서 약간 복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날짜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900은 어음을 발행해서 줬고 900은 어음을 발행해서 줬고 잔액은 11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우리 회사에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면 대변에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발생을 하겠죠. 지급 어음 그리고 이 어음 준 회사에 대한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영지물류죠.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이 이제 900만 원인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영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금액은 우리 1,000만 원에 900 빼고 나머지니까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어음이 나와도 우리는 어음에 관련된 정보를 디테일하게 입력하기 위해 분계를 먼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상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 어음
지급어음 여기 있네요. 자, 영지물류 금액은 900, 그리고 외상 매입금 영지물류 그리고 1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평가 문제 1번 문항까지 끝나신 거예요.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하시는 방법, 일단 어음의 금액 칸 클릭하고 F3번을 누른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급어음 관리 요런 창이 뜨시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돼요. 지금 어음 번호란에는 어음 번호 여기 나와 있는 걸 입력하셔도 되지만 문제에서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조회하라고 했으니 자 F2를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자,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발행일과 이제 각종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 발행일은 21년 11월 15일 맞네요. 그리고 자, 만기일은 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이 만기일 날짜와 같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다르죠. 2021, 12, 15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어음 문제 나올 때만 이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시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자료 설명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계약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험료를 낸 거죠. 보통예금으로. 그럼 이렇게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 이렇게 거래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회계 처리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그리고 거래처는 안 적으셔도 되겠죠.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신한은행 보통 6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라고 처리가 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지금 판매 상품을 동건빌 등에 보관 후 이에 대한 보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왜 나갔죠? 아, 판매 상품을 뭔가 보관하면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요. 우리 보관료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관료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를 찾아볼까요? 자, 날짜는 여기 있네요. 12월 5일 그리고 차변에 어디 보자. 보관료 엔터 그리고 800번대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47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계정 과목 47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분계 마지막 문제예요. 12월 15일. 자, 12월 15일 가셔서 여기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아주 쉽죠. 자, 상품 매출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이렇게 수표 받으면 수표라고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계정 과목도 없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 자기합 수표 받으면 현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 분기를 입력하시면 차변에 현금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3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번이 끝났고 이제 3번
4번도 우리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뭔가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수정하는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업무 관련 도서고입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중복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 작성일자, 날짜를 치고 들어가 보면 어디 보자. 8월 30일. 자, 지금 보시면 차변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 그리고 출금 도서인쇄비, 요거 똑같은 분계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삭제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 여기 삭제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 분계가 짠 하고 없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수정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 2번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매출거래처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는 이 날짜를 치고 들어가 봐야 하겠죠. 자, 11월 23일 여기에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지하 마라탕. 자, 우리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점, 여기 음식점 마라탕 좋아하시나 보네요. 자, 요 음식점이 걸려 있죠? 그러면 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F2 누르고 바꿔줄게요. 어디로? 국민카드, 신용카드사이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 금액까지 확인해 보면 금액은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사로만 바꿔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결산 문제죠. 자, 결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수동 결산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은 12월 31일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이 말은 내가 차입금, 돈 빌린 게 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서 올해 단기에 포함이 돼서, 자, 돈 빌리면 이자를 내야 돼요? 아니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셔야 하겠죠. 그럼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즉 이자 비용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주지 않았으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적지 않았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상 발생주의 때문에 우리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받거나 내지 않았어도 회계장부에 적어주셔야 되죠. 근데 지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일 거고, 이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자리가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거 실제로 지금 줬다고 하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주지 않았다고 미계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사용하는 자, 여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엔터,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 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엔터, 그리고 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자동 결산하러 갈게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치고 이 창 나오면 확인 눌러서 꺼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런데 제일 귀찮은 문제,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산회계에선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었지만 FAT에서는 다 찾아야 된다. 뭘? 우리 이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을 찾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알려준 이 1% 대손 추정률이죠.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금액.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1% 곱한 금액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있으면 걔를 뺀 금액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다 찾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찾냐? 일단 기말 잔액 찾으셔야 되니까, 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셔서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치시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보이시죠? 자, 요거에 이제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 금액을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으셨다. 이렇게 이제 클릭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기말 잔액 2억
39만 7,000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를 우리가 곱할 거고 여기다가 대손충당금 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이 45만 원을 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1% 곱하면 0 두 개를 떼야 되겠죠. 201 3970 이렇게 여기서 45만 원을 뺀 금액 요 금액을 지금 여러분들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외상매출금 여기 오른쪽 결산 입력 사항 금액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입력하시는 금액은 156만 3,97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요거 꾹꾹 하고 눌러서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눌러주셔야 이 문제가 맞았다 라고 채점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장부 조회를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는 장부를 잘 들어가서 금액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일개표 월개표 여기 보시면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라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있는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날짜 4월 6월이니까 4 엔터 6 엔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 총액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현금 지출 자, 그러면 지출한 거고 현금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금액 즉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오우 쉽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날짜 3월 30일 현재 잔액 어떤 계정 과목의 잔액이니까 3월 31일이 맨 마지막에 적히도록만 조회해 주시면 돼요. 저는 3월 31일 이렇게 조회할게요. 그리고 미지급금 F2 누르고 미지급금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자, 여기 이제 거래처를 다 엔터 이렇게 안 하시고 지원 스포츠라고만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여기 지원 스포츠에 미지급금의 잔액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에 있죠. 자, 가셔서 6월 30일 6 엔터 30 자, 여기에서 조회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현금 시제 현금 잔액을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잤냐 지금 보시면 현금 계정 과목 있죠. 현금 계정 과목에 잔액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우리 실제 실무 푸시고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여기 답안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여기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쪼개져 있긴 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실무 문제 답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방금 이제 체크하셨던 1번하고 그리고 3번하고 4번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이론 문제를 풀러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